네, 바로 보는 실전 콘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SPC 그룹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작전명 1번 문항에서 지원 분야의 잠재적 강점에 덧붙여 다른 추가 강점을 찾아보거나 잠재적 리스크 요소도 찾아내 근거 수치를 제시하라.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임을 설득하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최근 합격 후기 중에 아주 감탄할 만한 사례가 나와서 어, 이제 넣었습니다. 네, 종량의 차이를 만들어 내셨고요. 학교 선배 지인의 지인을 거쳐서 1시간 만나서 인터뷰도 하시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해서 답변 드렸고, 면접관들이 제게 누구누구 씨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간다 라고 공부한 걸 티가 난다 라는 말까지 들으셨고요.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 하셨습니다. 네, 아주 뿌듯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는 준호플루 2기 사례에서 이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 자, 강의고 한번 갈까요? 네,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이거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일정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대리 이제 한참 막 일할 때라서 요즘 에너지가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자기소개서 문화분석을 하려고 다시 책을 폈는데 어, 힘이 힘이 좀 딸려서 오늘 약간 축소해서 강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구독자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자, 자기소개서에는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준호플로가 제안하는 이제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주시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 이제 서류 합격도 좀 되시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특정 항목, 중요한 항목에 뭘 해야 된다? 목숨 걸고 써서 결국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뭐다? 임원의 내리를 흔들어야 된다. 제가 말하는 종이 한 장 차이란 단순히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문항에 내재된 의도에서 마지막 임원 면접에 가서 그런 임원의 내리를 흔드는 말을 하게끔 하는 그 문제의 의도를 파고들어서 그런 진짜 누구나 말할 수 없는 하나의 키워드로 말을 하는 게 이 준호플레 강의의 골자입니다. 제 강의는 핵심만 말하고 필요한 말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HPC 3님이 아니라 이 HPC 그룹을 지금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성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게 전체적인 하나하나 타겟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산업 분석은 앞으로 제가 좀 여력이 되면은 진짜 공고가 떴을 때 진짜 그 특정 산업에 맞게끔 분석을 하겠지만 이제 이 그룹 단위의 것들은 통틀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순위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좀 간소하게 했는데요. 그래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는 1, 4, 2, 3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지원 동기는 없는데, 자, 좀 따라하세요. SPC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측면이 강점 또는 앞으로 발휘 가능한 잠재적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항에서 우리 SPC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접근입니다. 이 준호플로는 사실 이제 이 1번 문항에서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고 생각하면은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여기서는 그냥 회사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거를 내가 지원한 직무 이제 그럼 여기는 산림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 계열사들이 있더라고요. 뭐 파리바게트도 있고 뭐 BAR인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맞는 비즈니스 강점을 또는 앞으로 발휘될 잠재적 강점이라고 해서 그 관련된 사업을 얼마나까지 알고 있어까지 접근하지 마시 하는 거는 기본적인 접근이고 그 사업에 덧붙여서 뭘 알아야 되느냐? 잠재적 강점에 덧붙여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추가적인 강점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현장에서라도 가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많이 공부를 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강점만 인터넷에 찾아서 기사 쓸 게 아니라 실제 내가 현재 고객으로서 느끼는 점, 현장에서 보는 점, 그런 것들을 가서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고 거기서 내가 느끼는 추가적인 강점을 찾아낸다. 그거에 대한 거는 그 팩트, 내가 실제로 느끼는 부분, 그리고 친구들이나 여러 명 데리고 가서 같이 느끼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강점을 찾아낸다. 분명히 그런 쪽에 그쪽 SBC 그룹의 계열사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런 강점 찾아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잠재적인 리스크 요소도 현장에서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근거 수치를 제시하는 그런 인재임을 보여주고요. 그런 리스크를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까지 쓸 수 있는 사람. 어느 문항에서? 이 1번 문항에서.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무슨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고 이 1번 문항에서 임원들이 바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준호프로가 말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누구나 이 1번 문항 봤을 때 SPC 사업을 얼마까지 알고 있어 해서 더 나아가서 그 다른 이면의 것들을 파악하려는 인재. 여기 안에서 이 강점에 더 잠재적인 더 다른 강점이 없을까 고민해보고 실제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을 눈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인재. 그런 겁니다. 거기까지 접근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접근했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그 구조 그 관련된 구조는 제가 말하는 2080으로 이런 부분을 찾아낸 걸로 아니 3대 7 정도로 쓰고 자신의 경험으로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득하면 나름의 여기 문항에서는 적절하게 답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 진짜 그냥 내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어도 일반적인 수준의 답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발견하는 인재, 거기서 더 리스크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경험으로 그 잠재적 리스크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내 대학 시절 경험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설득하는 것까지 가라. 그게 유능한 사람이고 거기까지 접근해야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성과를 내줄 사람으로 본다. 하나의 딱 이 단편적인 부분만 접근하게 되면 그냥 사업 많이 이해했구나 라고 해서 차별화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원래 산업 공부나 이제 기업 분석을 많이 해서 알려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이 강의로라도 조금 더 이미 쓰셨던 거라도 확인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으니 어쨌든 좀 내용이 부족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4번. 개인 경력 측면에서 비전 혹은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입사 후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단기적, 장기적 측면에서 서술해 주십시오. 자, 발표해 주세요. 이거는 회사 들어와서 이제 MBO 실적을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해당 부서 소속 부서에서 어느 부서든지 목표치를 할당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들어갈 때 내가 무슨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비전 목표를 왜 세워야 되지? 라고 하지만 이미 여기 문항의 의도는 뭐냐면 너가 들어오기 전부터 최대한 우리의 사업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사업 목표 안에서 네가 들어가야 될 때 소속팀의 목표치가 있을 건데 그 직무에서의 목표치에 대한 거를 네가 잘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직무적으로 어떤 자격이나 어떤 경험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문항에서 이런 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쓰지만 더 나아가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단기적, 장기적 측면에서 내가 진짜 지원하려고 하는 이 사업 목표를 가진 이 소속 부서의 팀에 뭐다? 새로운 목표까지 제시해라. 네.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너가 새로운 목표까지 제시한 사람이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여기서 단기적, 장기적 측면에서 서술하라고 했는데 결국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이 소속 부서의 사업 목표가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사업 목표도 있을 거지만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미래의 사업 목표도 있을 거다. 그럼 결국 너가 이 지금 현재 사업 목표에서의 목표치를 이 직무적으로 네가 지금 쌓아야 될 부분들을 그 경험들을 써주고 앞으로 이런 영향을 쌓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써주고 그게 자기 개발 역량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미래에도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목표까지 제시해다 발표 주세요. 새로운 목표 제시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너가 사업 제안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까지 해야지 이 문항에서는 너의 입사 포부가 아주 구체적이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구나. 어디서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뽑으려고 하는 이 직무에서 현재의 사업 목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직무적인 역량을 쌓기 위한 어떤 게 중요한지도 이해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해야 되느냐? 사업 목표까지 제시했다. 너가 사업 제안까지 했다. 그거에 따른 네가 입사 목표를 제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시할 줄 알아야 너를 유능해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고액의 연봉을 주고서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까지 설득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1번, 4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2번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1번, 4번에서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다 쓰셨거나 지금 이제 내일 제출 전에 쓸 때는 최대한 내가 그런 쪽으로 이해하려는 느낌을 강조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2번 같은 경우는 결국 그겁니다. 제 준호플로의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차이점 강의 보시면 여기에 직무 지원 동기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결국 요약하자면 이게 결국 나갈 건가 안 나갈 건가를 물어보는 거다. 너가 오래 일을 했으면 좋겠고 스펙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오래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조금 힘드니까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너가 조금 그런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오랫동안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대학 시절에 2, 3년 동안 아니면 꾸준히 계속 준비해온 것 같은 느낌을 줘라. 어떤 서술 중심으로 과정 중심의 서술로 어떤 목표를 가졌었고 그거를 대학 시절에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준비해 오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준비해온 과정 중심으로 써라. 왜냐? 그걸 가지고 너가 그 직무에 대해서 대학 시절에 이 정도로 과정을 했으니 우리는 너가 안 나가줄 인재라는 거를 이걸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3번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보통의 지원자분들은 이 3번도 중요한 거를 보고 얘네 핵심가치 뭐지? 핵심가치 뭐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좀 착한 게 좋으니까 아니면 협업이 중요하나? 여기서 고민하다가 정직이 중요할 거야 하고 정직을 쓸 거거든요. 정직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기 이 안에서 3번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우선순위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신입니다. 혁신이란 건 뭐냐면 작은 부분을 개선해서 더 나아지게 하는 게 혁신이고요. 웬만한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혁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이 정직이고 협업일 겁니다. 그 이제 예를 제가 들어드린다면은 회사는 돈을 버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HPC 그룹도 결국 사업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일반 경쟁사들 그 대형 그런 경쟁사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혁신 관련된 작은 부분 개선, 실제 아까 말했던 이 사업 제안까지 해서 현장에서 내가 이 현장을 많이 알고 있고 가서 내가 이 개선점을 도출해내서 거기서 작은 혁신, 작은 부분을 개선을 통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혁신적인 거. 작은 부분 개선해서 이게 결국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 돈을 벌어올 수 있음을 설득하는 거에 대한 혁신을 써주고요. 근데 이게 대단한 혁신을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 개선으로 접근해라. 그런 접근을 하고 그거에 따라 자기 대학 시절에 이런 개선을 통해서 자기 성과 냈던 걸로 설득을 아주 어떻게 하면 된다? 담백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3번은 되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 계산했던 거 써주시거나 아니면 정직을 쓰는데 결국 여기서 하는 일들이 결국 업체 관리하고 그런 업체들 간에 그 돈을 오가고 있는 이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 안에서 두 번째로 그 이런 혁신 사례가 없다고 하면은 자기 정직했던 사례 그냥 자기가 돈 관리를 할 때보다 매우 꼼꼼하고 정말 0.001 돈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타입이다. 그렇게 나는 꼭 그 꼼꼼하게 FM을 하는 타입인 사람처럼 써주고 그게 결국 정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하나의 어떤 금액이나 이런 거 사소한 거에 0.0001원까지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결국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 사람이 결국 정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혁신적인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 정직으로 접근하시는데 정직의 사례에서는 결국 내가 꼼꼼하게 업무 처리를 해서 나는 이런 규정이나 그 0.01, 0.0001원까지 오차를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규정이나 내규의 프로세스에 맞게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정직하다. 정직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런 사례 써준 협업은 협업까지는 가지 마세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끝내시고요. 예, 협업은 제 뭐 다른 강의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뭐 협업 강의도 있는데 거기서 내용이 포함되면 쓰시고 웬만하면은 1, 2번은 접근해 주세요. 대부분 아마 혁신 사례 있을 겁니다. 그거대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담백하게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네, 제 후기 중 이자이슨 취업 멘토링이고요. 실질적 콘텐츠 하고요. 그리고 1차 면접에 명확하게 합격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최고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새내기 직장인이고 뜬금없 없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즘 못한데 강의를 일단 우선 만들었고요. 조금이나마 이렇게라도 도움 됐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했다는 걸 좀 이해를 두시고 그냥 쓴 거에 대한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강의에 대한 좀 피드백도 좀 해주세요. 아, 차라리 이렇게 짧은 게 낫다 라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짧게라도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